안녕하세요. 기대수 3기 서브 스터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못했던 위상 부분을 오늘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들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공유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위상 수학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은 저번 주에 제대로 못해가지고, 디스턴스 펑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펑션. 그 다음 뭐였지? 네이버후드. 요거랑 오픈, 셋이 오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매트릭 토폴로지. 그리고, 그 수열의 convergence of sequence. 그리고, 연속 영어로 뭐지? continuity of function. 요렇게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istance function인데요. distance function, set x가 있고, d라는 함수를 x 크로스 x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잡았는데 얘가 디스턴스 펑션이려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아, 이게 r이 아니지. x에 속하는 원소 xy에 대해서 dx,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 y가 0이라는 것은 x랑 y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든 xy에 대해서 dxy랑 dyx랑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xyz에 대해서 dxz가 dxy, dy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에서는 어, distance x, y라고 하면 이제 절대값 x 빼기 y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실수 이제 dx, y 뭐 이거 말고 아니다. R2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거리 공식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Rn에서도 거리 공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set x가 있을 때 이제 네이버후드 후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그래서 n 엡실론 네이버후드입니다. 그래서 P에 대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정의를 하면 어, X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such that 뭘 만족해야 되냐면 X가 아니지 distance function of X, P가 엡실론보다 작은 애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U라는 셋에 대해서 U가 오픈이라는 것은 U가 오픈이라는 것은 어, 모든 P에 대해서 어, 아니지. 모든 P에 대해서 엡실론이 존재해서요. 엡실론 뭐 P겠죠? 네, 엡실론이 존재해서 네이버후드,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U의 부분 집합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 토폴로지를
정의를 하는데요. 매트릭 토폴로지를 음, set x가 있고 아니다. 그 토폴로지를 이렇게 줄게요. 이건 여기다 쓰죠. x, d로 이렇게 준다면 그러면 이제 매트릭 토폴로지 TD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U들의 모임인데 근데 모든 P에 대해서 엡실론 P가 존재해서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이제 U의 부분집합인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수열의 어, convergence 수열의 이제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수열의 수렴을 일단은 해석학 버전 analysis 해석학 버전에서는 우리가 수열의 수렴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such that 뭐지? 모든 n에 대해서 AN에서 이제 알파를 뺀 게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추상화를 해서 이제 토폴로지 버전으로 하자면 이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해서 모든 n보다 큰 n에 대해서 an이 엡실론 네이버후드 알파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요 부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펑션을 정의를 했으니까 그 수열을 이제 찍어보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definition이라고 해야겠네요. definition. continuity of function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음, 얘도 이제 해석학 버전에서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if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x-알파 p라고 하겠습니다. p가 이게 p에서 on p라고 할게요. x는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델타보다 작으면 fx에서 fp를 뺀 것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를 토폴로지에서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를 또 매트릭 토폴로지를 사용해서 x가 델타 네이버후드죠. 이렇게 원소면 fx는 얘는 이제 엡실론 네이버후드겠죠. f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혹시 여기 또 그 오늘까지 하고 아마 한 번 정도 더 하거나 아니면 오늘까지 하거나 해서 이상 수학을 어느 정도 이제 정, 그 서브 스터디에서도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여기 공부하시면서 뭐 어떤 뭔가 감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문점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제 그 코러스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도 혹시 네, 해보신 게 있으면 또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한 거는 지금 이상수학을 공부하면 확실히 느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했던 거를 정확하게 일반적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확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이라든가, 뭐 컨티뉴이티라든가, 아니면 오픈, 아니, 뭐 이런 것들, 네이버후드의 개념들도 다 토폴로지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 수열의 수렴도 정의하고, 모두 정의하고 다 정의를 하는데, 이제 이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하고 싶어 했을까에 대한 이 스토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하던 거 왜 토폴로지컬 왜 확장을 했냐. 그러면 거리를 없앤 거를 왜 생각하고 싶어 했을까가 지금 머릿속에 딱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매트릭스 스페이스 말고 다른 그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처음부터 매,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딱 생각하는 게 왜 하필이면 매트릭스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지? 매트릭스 스페이스 이전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추상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뭐였는지? 이전에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 그냥 처음부터 매트릭스 스페이스라는 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 조금 부자연스럽게 들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제 스토리는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을 그 뉴턴이 미적분학을 만들어낸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네. 15, 16세기 그쯤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미적분학이 등장을 해서 일변수부터 그게 다변수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그 흔히 이제 미분기하에서 하는 뭐 R1에서 이제 하던 그거를 R1이라는 그 실수 축을 이제 막 커브로 꼬아 곡선에서도 이제 그걸 하겠다. 그 다음에 곡면에서도 R2가 아니라 R2랑 비슷한 매니폴드 같은 그런 곡면에서도 미적분을 하겠다. 그 다음에 R3도 R3 비슷한 거에 하겠다. 이제 확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약간 미분기화의 차원으로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적분의 개념, 거기서 이제 하려면 어쨌든 매트릭이 돼야 될 거잖아요. 미적분을 한다는 건 거리를 안 재고 미적분을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보다 더 확장, 프로지컬 스페이스까지 가는, 저는 이렇게 대충 그런 그 느낌으로 이해해. 이제 그 분기점 같은 게 첫 번째 질문은 저기서 저길로 매트릭에서 토폴로지 가는 그 분기점에서 어떤 그 이그젬플이 있었지? 하는 게 배웠는데 까먹 어디서 들었는데 까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뭘까? 그 다음에 그 필요성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냥 하고 싶어서 했을까? 뭐 이건 조금 그래요. 뭐 워낙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학자들이 하고 싶어 하긴 하니까. 근데 하여튼 뭔가 그다음에 이 매트릭스 스페이스 이전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적분하기 시작부터 해야 될 것 같다. 다가 미분기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면에서 다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정의하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로 나가는 것 같다.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어쨌든 어, 네. 이 스토리를 좀 탄탄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 이런 고민들이 네, 잘 모르겠어요. 이기잼프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기잼프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고 싶었냐? 제 생각에는 뭐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뭐 한 18세기 뭐 19세기 요쯤
까지는 어, 유클리드 기하가 거의 지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뉴턴이 또는 라이프니츠가 이제 미적분학을 이렇게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명이라고, 발견이겠죠? 아무튼 그 미적분학을 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미적분학으로 어떤 뭐 천체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물체들의 운동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사실은 그, 이거는 약간 그 물리적인 맥락인데요.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그리고 대부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그 어떤 물체의 운동이나 어떤 세상은 유클리드 좌표계, 유클리드 기하였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저는 그 맥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다. 제 생각이긴 한데, 그 전자기학. 아, 이거 너무 들어가나? 약간, 아, 그냥 그렇게, 말해볼게요. 그냥 네네. 말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그 뉴턴 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뉴턴 역학을 깨고 나온 게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근데 뉴턴 역학과 상대 이론 중간에 전자기학이 있어요. 거기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있어요. 그냥 이건 제 맥락인데, 뉴턴 역학에서는 유클리드 기하가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좌표계라는 것도, 이런 좌표계를 썼는데, 근데 얘가 좀, 얘가 좀 이상했던 것이, 여기서 이제 상대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저 물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3m/s로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할까? 공이 이제 5m/s로 앞으로 가고 있는 공을 보면 제 기준에서는 공이 2m/s로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도 거의 그렇고. 근데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상대 속도인데 맥스웰 방정식에 따르면 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도 빛의 속도는 일정하거든요. 빛의 속력은 일정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게 요 세계관이 깨지는 거죠. 이게 깨지면서 나온 게 이제 상대론에서의 어 그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비유클리드 기하? 비유클리드 기하? 이런 게 나오면서 당연히 거리를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잴 때 뭐 루트 x 차이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냥 y 시그마로 쓸까? 이렇게 루트 시그마 뭐 xi 빼기 x j xi 아무튼 이렇게 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xij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네, 아무튼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의 거리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의 거리를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약간 물리적인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런 걸 하고 싶었을까에 대한 대답, 대답이 저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납득이 되신지. 그래서 이제 그 비유클리드 기하로 갔을 때, 뭐, 어쨌든 그래도 얘네도 거리도 있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어떤 뭐 물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려면 위치나 거리나 이런 애들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다 보니까 그러면 그 비유클리드 기하에서는 그게 어떻게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추상화해서 그러면 이런 데서도 정의가 돼야 되고
이런 데서도 정의가, 예를 들어서 극한 같은 게 또 정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도 여기서도 극한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극한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추상화가 되면서 확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네,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유클리드식의 매트릭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그걸로만으로 설명이 안 되고 무언가가 있었고, 그래서 또 다른 매트릭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매트릭도 있고 저기에 매트릭도 있고 이게 좀 뭔가 나뉘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서 다 설명할 수 있으려면 얘네들을 다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 필요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트릭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서 토포로지를 만들게 됐다가 그럼 여기다 매트릭을 부여하는 식으로 거꾸로 생각하자 해서 둘을 다 네. 설명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저는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수열에 수렴할 때도 그렇고, 뭐지?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함수 연속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보면 수열의 수렴도 사실은 요거 그냥 이걸로 바꾼 것뿐이고, 얘도 이걸로 바꾼 것뿐이고, 여기 또 여기로 바꾼 것뿐이고. 근데 그러면 함수의 극한을 왜 이딴 식으로 정의를 하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저는 그러니까 납득은 되는데 이 정의대로 하면 아, 이걸 그냥 함수 극한으로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구나는 납득은 됐는데 굳이 왜 이딴 식으로 표현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 잘 외워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리고 맨날 이거 델타랑 엡실론 이거 맨날 헷갈리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미적분학 책에 그런 이야기가 그거 얘기했었죠. 그 저기 메인 스터디 때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회의론자와 수학자의 싸움이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면서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까지는 납득을 했다가 위상수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아,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영상에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놓고 네. 교수님이 이렇게 묶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묶어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얘는 우리가 우리가 아는 실수에서 정의를 한 거고, 그 실수에서의 정의를 일반화된 부분, 어떤 추상화되는 부분으로 확장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상을 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음, 그러면 그렇게 이런 물리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물리랑 수학이랑 이렇게 같이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전개를 할 때 되게 가장 유용한 그 도구가 수학인데 그러면 그 측면에서도 위상 수학이 어떤 뭔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납득을 했어요. 아, 이러니까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계산할 때도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계산할 때도 뭔가 이점이 있을 거고 등등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비유클리드 기하식이라는 게 뭐죠? 네? 비유클리드 기하가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냥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부정한 거 네, 그 그거 구면기하가 알고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쌍곡기하가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교양서적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래. 근데 구면은 그게 아니래. 구면은 더 크대. 쌍곡면은 좀 작대. 이런 거 있잖아요.
쌍곡기아에서는 네. 이렇게 홀쭉해지고 구명기아에서는 좀 뚱뚱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제 같은 대상, 네네. 네.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같은 대상에 대해서 측정을 아주 달라지는 그런, 그런 거죠. 같은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음, 상대론에서는 쌍곡기하를 주로 쓰거든요. 쌍곡기하가 나와요. 특수 상대론에서. 그리고 일반 상대론에서는 미분기하가 나오긴 하는데, 얘는 저는 잘 모르겠고, 쌍곡기하도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발전하면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발전하면서 같이 그런 어떤 상호작용으로 그 리만이 이런 것들을 그, 그 리만의 논문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요런 애들이 위상수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미분기하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리만의 논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리만의 논문 뭐지? 그러니까 리만 기하를 일반 상대론에서 많이 쓰거든요. 잘 모르지만. 네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군론 이런 애들, 대수학 이런데 군론 이런 애들도 그 입자 물리 하는데 좀 쓰이고 그렇거든요. 입자를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쓰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위상수학도 뭔가 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발전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복소해석 했을 때 기억나는 거는 그거부터 했었거든요. x제곱 y제곱분의 xdy 더하기 ydx였나?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 저기 찾아보면 요거를 네. 접근하는 게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뭐 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또는 원점을 포함하는 어떤 패곡선에서 선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0이 아닌 얘가 2파이가 나왔나?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는 것도 했었는데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미적분학이랑 엮는다면. 어, 근데 그걸 봤던 것 같은데, 저도 네? 익sem플로 미적분학에서 봤던 것 같은데, 미적분학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이 문제가 나와요. 연습 네네.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인지 선적분을 하면 얘가 0이 되는 게 나와요. 아, 0이 된대. 다른 애들은 다 선적분을 하면 패곡선이니까 0이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하면 원점을 포함하지 않은 경로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다 0이 되는데 원점을 포함하는 경로를 선택하면 걔는 2파이가 네네. 나왔나? 네,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딱 있네요. 이파이가 나오네요. 근데 그, 아까 플러스가 아니라 한쪽 마이너스 중요한, 네. 근데 저는 원점 사실 포함, 아직, 네. 네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이게 위상의 정의가 뭐였지? 토폴로지. 이제 셋이 X가 있고, 위상 T라고 하면 합집합이 되고, 공집합이랑 얘는 이제 파워셋의 부분집합인데, 그러니까 얘도 포함하고, 원소이고, 그리고 X도 원소이고, 그리고 합집합에 대해서 이제 무한대까지 가능인 거잖아요. 그 네. 다음에, 교집합에 대해서는 유한계만 가능.
인 거잖아요. 아, 네.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이거죠, 이거. 네네네. 얘랑 지금 보면, 그 뭐였지?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xdy 더하기 ydx. 얘가 2파이다. 얘랑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얘기했던 얘랑 뭐, 이렇게 해볼까? 잠시만요. 이렇게 해볼게요. 크게 그려야 돼. 얘랑 이 원이랑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이거였잖아요. 이거. 이거랑, 아, 어차피 이 경로로 접근하나, 이 경로로 접근하나, 접근값은 똑같으니까, 아, 그래, 얘랑 같네. 라고 그냥 할 수 있겠는데, 이걸 이용을 하면, 그래서 이걸 보면 할 수 네. 있겠는데, 문제는, 그래서 얘는 뭔 상관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그,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같아지는 애들을 다 네. 똑같다고 이쿠이밸런스 릴레이션을 생각하면은 아, 그 같은 애들은 다 위상적으로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애들은 다 똑같은 애들을 보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이 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런 애들도 어떤 그, 그러면 원점을 포함하는 패곡선들을 모은 집합을 X라고 하자. 그러면, 근데 공집합이 원소가 돼야 되는데요? 그거 이제 공집합 그때 뭐 저희가 했던 거로는 그냥 이제 그 집합론의 어떤 공리를 만족하기 수학적 체계의 공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2번, 3번을 하다 보면 1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좋아. 그럼 공집합은, 네. 받아들이려고 아무튼, 해서 예, 그럼 공집합은 그쪽은 됐다고 칩시다. 예, 됐다고 공집합은 치고 됐다고 칩시다. 네. 공집합은 됐다고 칩시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X는 원소이다. 좋습니다. 이제 파워셋의 부분집합이니까 일단 뭐 그것도 1번은 그래서 됐다고 칩시다. 일단 됐다고 치고 합집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원소가 된다. 그러면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이건 뭐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이건 다 합집합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음 그렇게 X라는 집합을 생각을 하면 걔네들끼리 다 같으니까 그럼 근데 그러면 얘랑 변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매핑이나 이런 것들을 이 정의에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이게 그 저 원에서 네모까지 이렇게 선으로 다리를 놓으면은 다리 이렇게 연결을 쭉 하면은 네. 이게 커넥티드 그 그들끼리 아니 그 원의 그 표면에서 원의 표면에서 저기 하면 요렇게 요렇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원의 한 점에서 저기 한 점으로 그냥 일자로 원 위의 한 점에서 저 네. 네모의 한 점. 이렇게 아무렇게나.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연결됐잖아요 원하고 네모. 네. 그래서 이제 원의 한 점에서 삥 둘러가지고 한복 그리기를 하면은 네. 얘가 이제 뭐랄까 하나의 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맞나요? 보면은 어 이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그냥 미적분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미적분을 하느냐를 좀 분류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원에서 미적분도 되고, 또 네모에서도 미적분도 되고, 또 저거 말고도 그런 그냥 심플 클로즈드 커브 아무거나 이렇게 닫힌 패곡선 그거 가지고 하면 뭐 다 되잖아요.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같은 함수에 대해서 접근할 때 적분값이 같은 애들 싹 다 모아가지고 똑같은 걸로 음. 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접근하는 공간들을 생각하는데 이 공간들을 좀 같게 봐도 될 것 같아. 뭐 라든가 아니면은 음. 공면도 그 이렇게 그냥 A분당 걔를 살 약간 휜 공면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휜 공면에서도 우린 미적분을 할 수가 있는 게 각각의 점마다 탄젠트 를 잡아가지고 다 그 행위를 하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R1, R2, R3를 약간 더 제너럴한 것에서 미적분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봤을 때 그게 미분기화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토폴로지로 넘어가려면 미분기화까지는 토폴로지 매트릭이 없어지는 개념이니까 그 전환기가 있을 건데 그 전환기는 마치 어느 공간에서 미적분을 하는데 뭔가 공간이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공간 이렇게 분류하면 괜찮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좀 명확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미적분할을 하는 그 공간들을 분류하다가 기하학적인 그런 공간들을 분류하다가 이제 어 그 경계점을 돼요. 여기서부터는 미적분이 안 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빼고 나면 미적분이 안 되는지 그 자꾸 그 경계를 따지는 거죠. 되고 요걸 찾아보니까 이제 토포로지로 넘어가는 그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공간 분류의 차원에서 미분기화를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로 가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 공면이나 이런 기하학적인 걸 연구하다가 이러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일반화된 뭔가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생각이 지금 배동생 말씀하신 이런 커브들을 다 똑같은 걸로 보는 미적분학은 공간들을 좀 분류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음. 공간 근데 분류라고 혹시 하니까 네, 그 맨 첫 네네, 시간, 그러니까 위상수학 첫 영상에서 그 기하학은 공간을 분류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신 게 생각이 나네요. 이거랑 이제 연관돼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 네, 사실 그러니까 뭔가 네네. 방금 대화에서 언제부턴가 넋이 나가서 못 따라가는데 방금 대화에 그 토픽이 뭐였죠? 픽이 그 이겁니다, 이거. 네네. 네. 왜 이걸 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네. 왜 매트 이게 뭐예요? 그 이거래 이거 예? 이걸 매트릭 스페이스나 왜 매트릭스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일반화 네. 했어야 그러니까, 하는가? 네, 그렇죠. 왜 매트릭 스페이스를 생각할까? 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생각을 할까? 왜 이딴 짓을 하고 싶었을까? 인 거죠. 음. 아, 그래서 이제, 네. 네네.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그 뭔가를 공부하고 할 때 음. 이제 새로운 분류 기준, 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 그런 용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꽤 있을 거잖아요. 그쵸. 뭐 생물학에서도 뭐 이렇게 우리가 생물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얘네들은 뭔가가 또 안 돼. 그러면은 이걸 다 만족하는 개념을 또 용어를 하나 만들고 그 중에도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등장하게 된 어떠한 배경, 더 매트릭을 빼고 토폴로지컬에서만 하고 싶어 했었던 그 이유, 뭐 이런 거가 이제 아마 미적분학을 했었을 것 같다. 근데 미적분학을 어디에 그 공간을 분류하다가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음, 음. 공간을 분류하다가 이거 저도 좀 공감을 공감이 좀 돼요. 공감? 네, 공감이 좀 돼요. 공- 공간을 분류. 근데 네, 그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 있는데 공간 분류랑 그러면 그 매트릭 말고 그냥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 매트릭 말고 일반적인 토폴로지랑 무슨 상관이냐인 거죠. 네, 방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뭔가 왜 매트릭 말고 일본 그 조금 더 조건 덜 붙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왜 생각해야 되냐? 왜냐하면 공간 분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 거리예요. 네네네네. 그 피타고라스 하면 나오는 네네, 그 피타고라스 하면 나오는 거,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그 거리고, 여기서는 누구나 다 알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거리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겠다 정도는 알겠죠. 그러니까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는 알겠죠. 아,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여기서도 미적분학을 하고 여기서도 미적분하기래. 미적분을 하고 여기서도 미적분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죠. 계산을 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거리가 없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거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뭐 저기까지 가는 거리, 뭐 여기서 뭐 사실은 뭐 그 우리가 조금 덜 익숙한 게, 비행기가 비행기 보통 이렇게 가면 이제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는 거 재밌네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보통 저는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거든요. 네. 이렇게 그리거든요. 엄청 똑같죠?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여기 뭔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여기 미국. 여기 미국이고,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가 코레아거든요. 여기가 코레아. 여기가 유럽일 거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여기가 호주고,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로 갈 때 여기 뉴욕이라고 해볼게요. 뉴욕. 여기 서울이고. 그러면 서울에서 뉴욕으로 갈 때 우리가 그냥 지도 이렇게 딱 펼쳐놓으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못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 아예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면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안 가고, 이게 흔한 사실 거리가 있다 들었어요. 네, 지구가 이게 구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요. 북극 항로로. 음. 그러면 잠깐 그림 그리느라 너무 그림에 열중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이제 까먹었다. 무슨 얘기를 그랬지? 거리. 아, 거리.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요런 것들을 어 일반적인 평면 지도만 놓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요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지구본 하나 이렇게 딱 놓고 실제로 서울에서 뉴욕까지 고무줄 이렇게 한번 이어보면, 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하게 빠르겠구나, 그리고 경비도 제일 덜 듣겠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게 아닌 세계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미적분을 하려면 이게 아닌 세계에서는 미적분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딴 걸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음, 일단 그렇습니다.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A4 용지에다가 두 점 찍은 다음에 일자로 딱 그으면은 우리는 이게 그 시간거리라고 생각을 할 건데, 만약에 휘면은 그어놓고 걔를 이렇게 휘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요? 이거를 그 뭐였지? 이렇게 양 끝을 이렇게 아, 눌러가지고 종이를 휘면. 네, 종이를 이렇게 반 접어버리면 또 이게 네네네. 엄청 돌아가야 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네네네. 약간 근데 그거는 그 평면도 여전히 미적분이 아마 미분기아의 그쪽에서는 이렇게 조금 휘더라도 뭐다 미적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미분기아 시간에 그렇게 배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거리를 재는 그 입장에서 이 공간을 휘었을 때 그러니까 원에서 그 저기 미국까지 가는 것도 녹음한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조금씩 끊겨가지고요. 자, 한 번만 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랑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평면에다가 이렇게 일자를 그어놓고 이렇게 평면 자체를 휘어버리면 이 네. 거리가 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 부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평면에서 평면을 좀 휜 공면에서의 어떤 거리, 공면에서 그래서 그 R1에서 그 X축 일자 거기서 미적분 하다가 그 X축을 휘게 되면은 커브가 되고 커브에서 미적분 하다가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라인 인테그랄이잖아요. 근데 그 라인도 2차원에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막 3차원상에서 막 약간 모기가 날아다니는 뭐 경로 같은 그런 것도 이제 가 되니까 거기에서도 미적분을 하고 공면도 그런 식으로 미적분 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를 재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순간에서 거리를 재야 되는 뭔가 상황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미적분을 어디서 할 거냐에 대한 그 공간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경계점에서 여기부터 미적분하기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될 것 같은데 그 경계를 고민하다가 제 생각에 위상수학이 튀어나온 거. 그러려면 이제 그러면 이런 공간도 우리가 뭔가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싶어 했을 테니까.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 구면에서 이렇게 거리를 어 이거는 미적분하게 좀 일반화된 버전이다. 여기서도 벌써 거리가 좀 달라졌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릭이 좀 달라졌잖아요. 조금 제너럴화된 매트릭이고 이거보다 더 제너럴화되면은 이제 약간 토폴로지컬로 좀 가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좀 어, 예측하면은 그렇지 않았을까. 혹시 김수민 선생님 납득이 되셨나요? 모르겠어요. 음,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까 저 자꾸 뭔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 하고 있는 얘기가 아까 왜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생각했어야 되냐 매직 스페이스 말고 이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그 이태우 선생님이 알려주신 게 알려주신 게 뭐였죠? 한 번만. 이태우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대략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일반적인 A4 용지 같은 거 그냥 책상에다 펼쳐놓고 이런 식으로 여기 점 두 개 찍어놓고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네, 선분으로. 네, 근데 이거를 A4 용지 자체를 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동그랗게. 말아버리면 그러면 말아버리면 얘가 어 A4 용지 상에서는 직선으로 되겠지만 그 마른 걸 우리가 밖에서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보일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사실은 어 미적분이라는 게 미분 특히 이제 미분
미적분이라는 게 아무튼 우리는 이제 R2나 아니면 R1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배웠잖아요. 공부를 그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상에서 미분이나 적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곡선상에서도 미분이나 적분을 하고 싶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얘도 미적분이 되네, 얘도 미적분이 되네, 이런 공간도 미적분이 되네 하다가 이런 공간은 미적분이 안 되겠는데? 라는 어떤 뭐라 그러죠? 경계가 생기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간 여기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좀 더 일반화하고 추상화를 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미적분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정도로 네,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계속 빼내가면서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다가 이제 못 버티는 걸 넘어가면 이제 막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되는 살짝 그런 느낌으로 됐을 것이다. 그렇지 그냥 않았을까? 집에, 네, 예, 저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음, 음, 어, 그 공간의 분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느 정도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위상수학 공부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예를 들면은 하다가 이제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이렇게 루프를 하나 그렸을 때 그러니까 그 점에 시작해서 자기 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근데 그 루프 이렇게 말아가지고 맞나? 어떤 그 패곡선을 딱 그렸는데 그 패곡선이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모일 수 있으면 있는 게 있고 없는 곡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면에서는 어떻게 있더라도 그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안 되는 구면이랑 좀 다르면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뭉치려고 해도 예를 들면 토너스 위에 이렇게 링으로 감싸면 걔는 안 될 거잖아요. 네네네네. 도너츠에 이렇게 그 반지에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니까 얘네 둘은 다른 거라고 이제 호모몰픽하지 않다. 뭐 이런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 분류할 때. 네네. 그래서 이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는 다른 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약간 미적분 차원에서도 약간 그런 걸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처음에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 저희 패곡선에서 접근하면은 0대잖아요. 라인 인테그럴. 왜냐면은 시작점하고 종점이 똑같으니까 그 기본 정리를 하면은 FB에서 FA를 빼야 되는데 FB하고 FA가 똑같아 버리면 0이 되니까 그 라인 인테그럴 할 때 시작점하고 종점이 똑같으면 0대. 근데 시작점하고 종점이 같은 곡선이 있고 안 같은 곡선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약간 또 이런 곡선 또 분류해줘야 되고 왜냐면은 0이 되고 안 되고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적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미적분하는 공간이 이렇게 좀 어떻게 되느냐,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패곡선인지 열린 곡선인지도 구분하고 싶고, 뭐 어떤 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이런 것도 구분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미적분하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위상수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뭔가, 그 경계점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예. 잘은 뭔가 그 모르겠지만, 공간의 분류랑 위상이랑 뭔가 그 연관이 있을 그 토라스랑 구랑 다르다 이런 거 막 얘기하다 보면, 가다 보면, 뭐 위상이 언젠가 될 것, 뭔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하고 제가 배웠던 지식들을 이제 그냥 적용하다 보면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하게는 이그잼플 이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코바나 토폴로지 같은 이그잼플은 그 수렴성의 위상 공간에서의 수렴성을 이야기할 때
수열의 수렴성을 이야기할 때 반례가 되는, 수열이 항상 수렴하지 않는, 막 이런 예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러면 하우스 도르프라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네. 이렇게 좀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아, 위상 공간에서 수렴이라는 게 좀 되게 그 매트릭처럼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환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환점이란 말이 통하려면은 제 스토리가 맞아요. 그 미적분학에서 공간 분류하다가 위상사까지 갔다. 이게 이제 맥락이 그게 맞아야 이제 그 경계점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위상사학으로 가는 게, 아, 이렇게 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김예라 선생님은 코멘트가 없으신가요? 아님 뭐 네, 공부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태 선생님이 한 말이 그 미적분학에서 뭐 그 심플 클로즈드 커브에서 막 선적분을 하면은 해서 그 약간 0이 나오는 상황과 그게 아닌 그 상황이 다른데 그거를 약간 분류하기 위한 맥락에서의 이야기가 맞나요? 네,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핵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미적분을 어디서 하면은 이러고 저기서 하면은 저러고 이거를 그 분류를 하고 싶었던 거에서 출발했을 것 같아요. 음. 김예라 선생님이 질문도 있나요? 혹시? 아, 저는 좀 더 제가 생각 좀 해보려고요. 아, 네네. 그 다음 주도 계속 그 이 파트 한다고 했었죠. 더 하면 다음 주 정도까지 네, 하고 이제 오늘 아니면 다음 요거로. 네네네. 네. 아, 근데 그 다음 주에 쉰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맞다. 그치?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였나? 그게? 그랬던 거 그게 아니요? 다음 주네? 네, 그게 다음 주입니다. 날짜가 가는 것도 어, 모르겠네. 아무튼 뭐, 어, 네. 근데 저는 그 저희 위상 동형 공부하는 거, 그거는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럼 다음 그때까지 마무리를 할까요? 방금도 조금 끊겨가지고 그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난 아, 뒤에가 뭐라고 하셨죠? 네. 그 저희가 처음에 그 저기였잖아요. 위상 수학에서 네, 이젠플인 그 머그잔이랑 이거 토러스가 이거 놓이는 거. 네네. 그럼 그거를 이제 그거의 출발점으로 이제 얘를 잡은 건데 이거는 그러면 다다음 주쯤에서 할까요? 다음 주쯤에서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4월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걸로 이제 넘어가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도 이게 나가다가 제가 한 번씩 그러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뭐 공부한 거 있으면은 또 얘기하고 이래도 되나요? 네네네. 괜찮을까요? 아, 당연하죠. 아, 네네. 그럼 그렇게. 그러면 요거는 복소 해석할 때 그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 2파이가 되기도 하고 어 여기 있는 것도 계산해봤는데 얘는 진짜 0이 되는 것도 확인도 했고 네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이더라고요. 마이너스였나요? 중,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여기가 마이너스였나요? 네, 그런 네네. 것 같아요. 아 네네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음, 맞다. 그리고 뭔가 매트릭 토폴로지 관련해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매트릭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맨날 미적분을 할 수 있으려면 뭐 매트릭이 있으면 일단 미적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막 R이나 아니면 뭐 C에서 미적분 하는 거는 종종 이제 식 같은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걸 본 적 있으시다고요?
막 실수나 복소수에서 네, 미적분하는 것들은 네, 그냥 실수에서 R1에서 미적분하는 것들은 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고 복소도 뭔가 가끔씩 나오지 않나요? 네, 네, 공학수학 같은 데서. 네, 이제 그리고 R에서는 그 매트릭 우리가 아는 그 피타고라스 하면 나오는 걸로 하고 C에도 복소수에서 살짝 비슷하게 하는데 매트릭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매트릭이 필요한 이유가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면 매트릭 가지고 미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R이랑 C별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어, 네. 네네 그거 저거요. 그러니까 매트릭이 중요한 이유가 미적분 때문이라며. 근데 나는 R이랑 C, 그러니까 솔직히 C도 잘 모르겠고 R1 빼고 미적분 잘 할 줄 모르는데 매트릭으로 미적분 어떻게 함? 같은 좀 심지어 막 이제 막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나왔던 뭐 매트릭 예시 중에 같으면 0 아니면 1 줘가지고 그러면 무슨 매트릭이 되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인디스크리션이나 디스크리션이나 아무튼 되게 매트릭 중에서 엄청 단순하게 매트릭을 줄 수도 있잖아요. 공집합이랑 X만 있는, 아, 잠시만요. 매트릭이요? 근데 그 같으면 0, 아이고. 다르면 1이었나? 아, 네네. 아, 막 그러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일거리만 흩어져 있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그것도 매트릭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소린가? 근데 나는 어떻게 생긴지도 생각이 안 되는데 무조건은 그러면, 개뿔 그냥 아,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김소연 선생님 말씀대로 만약에 매트릭이 있으면 미적분을 다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이상도가 아까 그 0, 1에서도 무조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 미적분학을 정확하게 못하는 시점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네요. 왜냐면 매트릭을 뺐으니까. 뭔 일부분 스페이스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요. 네. 정확하게 매트릭이 없어지는 시점이잖아요. 저기. 근데 근데, 여기서도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미적분을? 근데 저 사실 거리가 없는데 미적분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살짝 상상이 안 되긴 해요. 저도요. 맞아요. 맞아요. 물음표. 미적 숫자가 없는 세상에서 숫자를 띄워보겠다는 소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저는 그런 미적분학을 안 되는데 그 공간을 기하학적인 뭔가는 알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미적분학은 이제 여기까지다. 해가지고 네. 여기부터는 미적분학은 만약에 매트릭이 다 된다. 그럼 저거 어떻게 정해야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까 그 0, 1 얘기를 들은 뭐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네, 미적분 된다고 치면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부터는 미적분학은 안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하학적인 그 대상을 이제 분류하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뭔가 미적분이 안 되더라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공간에 아까 말해 주셨던 공간의 분류라던가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되고, 여기선 안 된다, 뭐, 안 될 수 있다, 인 건데, 여기서도 되게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미적분을?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저 사실 그러니까 차라리 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는 있겠다는데 거리가 없는데 무조건을 띄운다라는 소리가 그, 그, 그냥 그 채널지기 선생님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채널 활동을 좀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도 되게끔 해야 되지 않음? 이거거든요. 네 근데 네. 죄송해요. 제가 안 듣고 있었어가지고 그 아, 지금부터 아니요, 아니요, 말씀. 아니요. 제가 뭔가, 뭐라 그러지? 코멘트를 달라, 이거 아니고요. 네, 제가, 네,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였냐면,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미적분을 하겠다. 근데,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미적분이 되는데, 그러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매트릭이 이제 깨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미적분이 안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채널 활동을 하면서 그 뭔가 보고 듣고 한 바로는 여기서도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금. 네. 그거 맞습니다. 거기서 돼야죠. 당연히. 그럼 근데 어떻죠? 근데 뭔가 약간 거리, 띠용, 숫자가 거리가 없는데 위적분을 떠올린다는 게 살짝 상상이 안 돼서 뭔가 숫자가 없는 세상에서 숫자를 띄워보겠다 같은 느낌으로 생각이 돼서 잘 뭔가 저희끼리 자, 모르면 어디로 도망가라? 프로스. 자, 그 토러스로 도망을 가면, 네, 진짜예요. 네네네. 그 토러스가 일단 이제 세뇌한 걸로 타원국선 있잖아요. 네, 타원국선이라는 거는 아벨리안 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토러스라는 관점은 이미 미적 분학을 가지고 다루겠다라는 게 좀 뉘앙스에 깔려 있고요. 타원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미적 분학을 안 쓰겠다라는 게 사실 깔려 있어요. 아, 얘는 미적, 같은 정보인데. 얘는 안 쓰겠다. 저 학생이 와서 잠시 아, 하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미적분학을 안 하고도 미적분학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 이 말이네. 아, 약간 치사한데, 약간 치사한 느낌인데요. 약간, 네. 아, 뭔가, 네. 그러니까, 그, 군으로서 이제 대수적인 대상으로 다루겠다. 인 거고, 토로스 쪽으로 가면, 이제, 뭐, 미분기하든 뭐든, 미적분학으로 하겠다. 인 걸로 저는, 네, 방금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방금 근데 말씀하신. 그게 그냥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 위적분을 할 수 있다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반적인 위상 공간을 토러스로 볼 수 있는데, 토러스는 타원 곡선이고, 근데 이제 타원 곡선은 아벨 군이니까, 이제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 미분적분을 얘로 보면 이제 미적분을 쓸 수 있고 얘 써서 이제 뭔가를 보겠다라는 건데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아벨군으로 타원곡선으로 보면 얘는 이제 그 대소적인 대상이니까 그리고 미적분을 안 써도 어떤 우리가 대소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적분을 안 쓰고도 그냥 이걸로 봐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뭔가를 뭐 찾아내거나 뭐 그렇게 구조를 찾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저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미적 분학이 우리가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만 복잡해지면 미적 분학으로 뭔가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서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대수학이나 이런 것들로 그러면 그 연산질로 뭔가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토러스를 보는 거는 메트릭 토폴로지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타원 곡선을 보는 거는 그 다항식의 해집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폴로지가 달라요. 같은 셋에 주어져 있는 토폴로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 메트릭 토폴로지는 미적 분학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항식 해집합 타입을 보는 것은 그 대수적인 구조들을 쓰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계산의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채널에서 보통 강조하는 것은 대수적인 정의는 결과이다. 미적분학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로서의 추상화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게 이제 퍼즐 맞추기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죠.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던 얘기가 매트릭이 없을 때 또 위적분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네, 현직님께서 당연히 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그건 토로스를 보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음. 그럼 이제 네. 여기서 매트릭이 없는 사례가 타원 곡선이다
있는, 타원곡선에 매트릭 없다니까요? 매트릭 토폴로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타원곡선에서 미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적분을 할 수 있다. 미적분을 가지고 보았던 정보량을 왜 미적분을 가지고만 봐야 돼요? 아, 어. 음,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들으면서 조금 치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토러스에서 미적분학 가지고 봤던 정보량을 타원곡선에서 미적분학 말고 딴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일반적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도 미적분학으로 뽑아낼 수 있었던 정보들을 뽑을 수 있다 같은 흐름인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추상화의 방법 중에 하나가 대수학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대수로 가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을 할 때 매니폴드라는 말을 토대로 하는 거를 선호하지만 매니폴드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충분 조건들이지. 그래서 일단 좋은 데서 되게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정보량을 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무선 통신이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선이 처음엔 필요하지만 선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음, 하지만 무선 통신부터 만들 수는 없어요. 유선 통신부터 이해를 해야 만들지. 그죠. 네, 제가 보통 해주는 얘기는 그 가장 이제 최첨단 끝단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를 보고 씨 부리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 거죠. 무선 통신을 하려면 유선 통신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왜 선이 없어도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그게 추상화를 이해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뭔가 선에 해당하는 게 미적분학을 미적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선이 정말 필요 없는 거냐? 그것도 다른 얘기죠. 음, 대충 뭔 말인지 무슨 흐름인지 납득이 됐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되게 똑똑한 거네요. 똑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쵸, 똑똑하긴 한데, 저는 이것만 들으면 약간 이거 좀 야매를 썼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냥, 네. 납작분학하려고 하려는 느낌이네. 네, 그걸 대수적으로도 그거를 미적분학 해서 했던 거를 다룰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해내 가지고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봐도 비슷한 걸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른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복수해서 했던 그게 조금씩 조금씩 떠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음, 그걸 뭐 이해를 한 건 아니라서, 다 이해를 한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게 떠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있고요. 뭔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어떤 이그잼플이나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조금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 이 이그잼플을 왜 여기다가 뒀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실 맥락 수학적 이해의 퀄러티라는 것은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깊이 아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선에서 욕심을 내셔야 되냐면 토러스라는 단어가 남들이 아는 선에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 더 해봐야 되고요. 그 카드를 더 쥐고 있는 그 퀄러티가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면 딱 좋냐면 쟤는 여기까지만 해봤을 거야. 이 느낌이면 좋습니다. 근데 이건 모르겠지. 그 경험치가 퀄러티지. 그 언어를 많이 아는 게 수학적으로 성숙도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추가로 또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 질문 뭔가 그냥 날아간 거죠.
매트릭으로 무조건 오케이 하면 이거 나 아직 답 없이 넘어간 거죠.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 저기 매트릭으로 미적분 어떻게 함? 이거는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한번 일단 이거 끝나고 바로 구글링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저희가 그 R1, R2, R3에서 하는 미적분하고 미적분 배우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미분계할 그거를 R2와 유사한 그러한 공면에서 미적분학 하는 걸 배우고, 뭐 그거 다음에 감, 예, 스텝일 것 같아요. 김준일 선생님의 질문. 네. 그러면 일단은 김연아 선생님 혹시 뭐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 매트릭에서 그러니까 그게 약간 미적분학을 하기 위해 한다는 그 말이 약간 그게 하우스돌프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하우스트로프를 잘 몰라가지고. 저도 그 저도 기대수 그 마지막에 그냥 그 위상 공간에서 이제 수열의 극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하우스돌프 엑시엄을 만족을 해야 약간 이제 극한 그 수렴의 그 네, 유니크한 게 된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그 매트릭 페이스에서 약간 미적분학을 하기 위한다는 말이 그거랑 좀 연관이 있나 해서요. 이거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하우스도르프가 있어야 이제 극한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극한이 유일하게 결정되면 매트릭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것도 안 되면 그 극한이 안 되면 미적분학은 개뿔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극한이 되고 극한이 돼야 이제 미적분학을 얘기하든 말든 하는 거지. 극한이 멀쩡하게 안 되는데 미적분학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미적분학 할 수 있다. 아까 그 막 대수로 옮겨간다 말고 그냥 진짜 저희가 하는 인테그럴 그 미적분학을 할 수 있다는 아닐 것 같은데. 몰라,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처음 얘기가 약간 매트릭이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약간 미적분학이랑 좀 연관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대수 진도 공부한 거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 약간 그 미적분학은 현재로서는 이제 극한 관련된 게 제가 생각나는 게 그게 전부인데 이제 그 극한 이야기 할 때 그 극한을 이제 그 유일하게 할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제 하우스도프 그 얘기가 나왔고 이제 하우스도프가 매트릭이 하우스도프의 그 들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 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깊게는 몰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매트릭이 되면 T4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T0, T1, T2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T2가 하우스인데 T4가 돼버려서 매트릭은 그래서 T4, T3, T2, T1, T0까지 다 만족하는 공간 이제 매트릭 4쯤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확장하는
뭐 공간 T3.5, 뭐 T3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공간에서도 뭐 미적분을 할 어떻게 정리할까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하우스도르프는 돼야죠. T가 뭔가요? 네? T1 뭐 이런 게 뭔가요? T1, T2, T3, T0 뭐 이런 것들이 뭔지. 그 토폴로지 그에서 따온 T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음, 잠깐만 그거를 어, 그러면 키워드를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네 T0, T1, T2 액션 세퍼레이션 액션이라고 세퍼러블 separation. 액션인가? 세퍼러블 액션, 세퍼레이션 액션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치면 바로. 그러면 혹시 추가적으로 또 없으시면 오늘은 시간이 조금 돼서요.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정지를 하고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